이 쓰레기가 말대꾸를 해! 태양건설 박철호 상무의 이 한마디에 고급 호텔 송년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0조 원대 협력업체를 좌지우지하는 임원이 평사원의 뺨을 후려치는 순간이었죠. 15명의 동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같은 놈은 평생 개처럼 살아! 박철호는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송년회장에 나타난 한 여성,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자 박철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바로 뺨 맞은 직원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사람의 등장으로 모든 게 뒤바뀐 이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전달해드립니다. 새벽 6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수는 재빠르게 알람을 끄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죠. 옆에서 잠든 아내 연희를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소리를 죽였습니다. 세면장에서 간단히 씻고 나온 민수는 어두운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지만 민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시간이면 거리는 아직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민수의 출근길을 밝혀주고 있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로 플랫폼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열차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오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전 10시에 영업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견적서 작성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죠. 열차가 들어오자 민수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지하철은 이미 만원이었어요. 민수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는 게 보였죠. 민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서 있을게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착하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앉으세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자리에 앉았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손잡이를 잡았어요. 한강을 지나는 순간 물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민수는 그 풍경을 보며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의도역에 도착한 민수는 인파를 따라 개찰구를 빠져나왔어요. 회사가 있는 건물까지는 5분 정도 걸었습니다. 태양건설은 중견 건설사로 직원이 200여 명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민수는 이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죠.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민수는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처리했어요. 7시 30분 민수는 사무실에 도착했죠. 예상대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수는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복사기 앞으로 가서 용지를 보충하고 정수기 물통도 새 것으로 교체했죠. 이런 사소한 일들을 민수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켠 민수는 오늘 회의 자료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수주 실적과 이번 달 목표치를 정리한 자료였죠.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래프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오타라도 있으면 회의에서 지적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8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민수 씨, 벌써 왔네요? 항상 부지런하시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편히 주무셨어요? 그럼요. 복사기 용지도 채워놨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죠. 민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김대리와 박사원도 출근했어요. 민수 씨, 오늘도 일찍 왔구나. 정수기 물도 갈아놨네. 네, 김대리님. 아침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아메리카노로 부탁해. 민수는 자판기로 가서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김대리는 고맙다며 커피를 받아들었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민수는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들은 달랐죠.
특히 박철호 상무는 민수를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는 평범한 직원 정도로만 여겼어요. 오전 10시 영업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영업본부 직원 15명이 모였어요. 맨 앞자리에는 박철호 상무가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부장과 차장들이 자리했죠. 민수는 뒷자리에 앉아 발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발표 순서가 돌아왔을 때 민수는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대비 수주액이 15% 증가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A건설과 B산업으로 각각 12억 원과 8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수의 발표는 간결했고 데이터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박철호 상무는 무표정하게 앉아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수가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김영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강사원 잠깐 이리 와봐. 네, 부장님. 민수는 부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김 부장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달 송년회 준비 내가 맡아. 장소 예약부터 프로그램까지 다 알아서 해.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소는 강남 쪽 호텔로 알아봐. 예산은 1,000만 원 정도야. 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송년회 준비라는 건 장소 예약부터 메뉴 선정, 프로그램 구성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맡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동료 몇 명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직원들로 붐볐고 배식줄도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은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수야, 너 송년회 준비 맡았다며? 박 사원이 물었습니다. 응, 아까 부장님이 시키셔서. 에구, 고생이네. 그거 진짜 손 많이 가는 일인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동료는 민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송년회 준비는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담담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오후 업무에 집중했어요. 견적서를 작성하고 거래처에 전화도 걸고 송년회 장소도 알아봤죠.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민수는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를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 6시 30분 민수는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과 함께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왔어요? 주방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왔어요. 뭐 만드세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요. 씻고 나와요. 네, 금방 나올게요. 민수는 간단히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죠. 연희가 준비한 저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요. 아, 송년회 준비 맡았어요. 송년회요? 그거 준비하느라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네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저녁을 다 먹고 민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연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친 민수는 연희 옆에 앉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연희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저녁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더 만들어 놓을게요. 소파에 나란히 앉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연희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밤 10시 민수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연희도 민수 옆에 누웠죠. 민수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민수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랐죠.
하지만 곧 그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파도가 몰려올 거라는 걸 민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겁더군요. 송년회 준비를 맡았기 때문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한 민수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강남 지역 호텔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예산은 1,000만 원, 참석 인원은 40명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호텔 3곳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받았어요. 가격과 메뉴, 시설을 꼼꼼히 비교했죠. 결국 강남역 근처에 있는 그랜드 호텔로 결정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선으로 괜찮은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민수는 예약을 완료하고 김영태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송년회 장소 예약했습니다. 김 부장은 민수가 보낸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랜드 호텔이면 괜찮겠네. 프로그램은? 간단한 게임 몇 개 하고 시상식 준비하겠습니다. 알았어. 상품도 내가 알아서 준비해. 네, 부장님. 민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송년회 상품으로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상품권이 무난할 것 같았죠. 민수는 메모장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품권, 게임 준비물, 음향 장비 확인, 참석자 명단 정리까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사원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응, 가자. 두 사람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은 민수는 한숨을 쉬었죠. 송년회 준비 진짜 일이 많네. 그러게. 근데 민수야, 너 항상 이런 일 맡잖아. 왜 거절 안 해? 거절하면 누가 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그래도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상사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박사원의 말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박사원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항상 이런 일들을 도맡아 했죠. 하지만 민수는 그게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자신이 조금 더 수고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박철호 상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상무는 책상 사이를 지나가며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민수의 책상 앞에 멈춰 선 상무는 서류를 내려다봤죠. 강 사원, 뭐 하는 거야? 송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무슨 준비야? 그런 건 빨리빨리 해치우고 본업에 집중해야지.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철호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상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상무의 말투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민수를 대할 때는 특히 더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민수는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참는 게 편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민수는 백화점 상품권을 주문하고 게임 준비물도 체크했습니다. 참석자 명단도 정리해서 부장에게 보고했어요. 일이 하나씩 정리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민수는 퇴근 시간이 되자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연희에게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송년회 준비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힘들죠? 당신 혼자 다 준비하는 거예요? 네, 부장님이 저한테 맡기셨어요. 에휴, 회사가 왜 그래요? 팀원들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연희는 민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괜찮다며 아내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연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너무 힘들면 말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희는 민수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송년회 준비에 더욱 바빠졌어요. 호텔과 최종 메뉴를 확인하고 게임 순서도 정했죠. 상품권도 도착했고 음향 장비도 점검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송년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수는 일찍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을 미리 확인하고 테이블 배치도 점검했어요. 음향 시스템도 테스트했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6시 직원들이 하나둘 연회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호 상무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상무는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민수를 불렀죠. 강사원, 이리 와봐. 네, 상무님. 민수는 상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철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준비는 잘했어?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완벽해야지. 오늘 실수하면 너 책임이야. 네, 알겠습니다. 박철호의 말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상무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죠. 다른 직원들도 속속 도착해서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송년회가 시작되고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갔죠. 민수는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잔을 채워주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민수를 바라보는 박철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상무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말투는 거칠어졌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철호 상무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민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참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박철호 상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 든 소주잔은 계속해서 비워졌죠. 상무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색하게 따라 웃으며 상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야, 강사원. 이리 와봐. 박철호가 민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상무 앞으로 다가갔어요. 네, 상무님. 부르셨습니까? 술 따라. 빨리.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소주병을 들어 상무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박철호는 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다시 잔을 내밀었어요. 더 따라. 네. 민수가 다시 술을 따르자 상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 이거 하나는 잘하네. 술 따르는 거. 주변 직원들이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잔을 채웠죠. 상무는 또다시 술을 들이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게임 시간이 되었어요. 민수가 준비한 게임은 간단한 퀴즈와 노래방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게임에 참여했죠. 하지만 박철호가 다시 술잔을 들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원, 너도 게임해봐. 저는 진행해야 해서요. 진행은 무슨 진행이야?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하지만은 무슨, 빨리 나와. 박철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어요. 상무는 민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했죠. 민수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음정이 자꾸 틀렸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노래도 못 불러? 박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노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상무가 다시 민수를 불렀습니다.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술 한 잔 받아. 저는 더 이상. 뭐? 상사가 주는 술을 거절해? 박철호는 소주병을 들어 민수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잔이 넘치도록 따랐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죠. 상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회사 생활은 상사 말 잘 듣는 게 최고야. 민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쓰디쓰게 느껴졌어요. 박철호는 계속해서 민수에게 술을 권했죠. 한 잔, 두 잔, 세 잔. 민수의 얼굴도 점점 붉어졌습니다. 김영태 부장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강사원, 상무님이 주시는 술인데 감사히 받아야지. 네, 부장님.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민수를 도와주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봐 조용히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술에 더욱 취해갔습니다.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행동도 거칠어졌어요. 상무는 민수를 바라보며 비웃듯이 말했죠. 강사원, 너 결혼했지? 네, 상무님. 아내가 뭐 하는데?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프리랜서? 그럼 돈도 별로 못 벌겠네.
너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겠어. 박철호의 말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참았죠. 여기서 대꾸했다가는 더 큰일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뭐 그래도 잘 먹고 살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철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잘 먹고 살긴. 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겨우 300만 원 받으면서 잘 먹고 산다고. 우승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그저 사과만 했습니다. 박철호는 더욱 신이 났어요. 민수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더 심하게 나갔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너 같은 놈은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너 진짜 답답하다. 대답이라도 똑바로 해봐. 박철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상무의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죠. 민수의 일하는 방식, 외모, 심지어 가족까지 비하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참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박철호는 민수를 심부름꾼처럼 부렸어요. 물 떠오라, 화장실 휴지 가져오라, 택시 불러라. 민수는 모든 걸 묵묵히 수행했죠. 다른 직원들은 차마 보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박철호는 더욱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무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민수를 향한 모욕은 계속됐고 민수는 그저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민수는 느꼈습니다. 오늘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밤 9시 30분 송년회장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박철호 상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선 상무는 민수를 향해 다가왔죠. 민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상무는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야, 어디가? 화장실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화장실은 무슨, 내가 아직 말 안 끝났어. 박철호는 민수를 자기 테이블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앉아있는 바로 앞이었어요. 상무는 민수를 테이블 앞에 세워두고 술잔을 채웠죠. 이거 마셔. 상무님, 저는 이미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으면 더 마셔야지. 회식 자리에서 술 못 마시는 놈이 어딨어?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는 술을 입에 대려고 했죠. 그런데 박철호가 갑자기 민수의 뒤통수를 손으로 쳤습니다. 빨리 마셔.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민수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박철호는 비웃으며 다시 술을 따랐죠. 또 마셔. 상무님. 또 마시라고. 민수는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상무는 멈추지 않았죠. 계속해서 술을 따르고 마시라고 강요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김영태 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상무님, 강 사원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 정도도 못 견디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 박철호는 부장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를 바라봤어요. 상무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죠. 강 사원, 너 지금 나한테 불만 있어? 아닙니다, 상무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표정 봐라. 완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이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박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한두 가지야? 너 오늘 송년회 준비도 엉망이었어. 음식도 맛없고 게임도 재미없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봐. 박철호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무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요. 민수는 계속 사과만 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상무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야, 고개 들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철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상무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너 같은 놈이 이 회사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박철호는 민수의 침묵을 더욱 무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철호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민수의 뺨을 향해 내려왔죠.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났죠. 송년 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민수는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굴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박철호는 자신이 한 행동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 새끼가 말대꾸를 해. 상사한테 대드는 놈이 어딨어. 저는 말대꾸한 적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내 태도를 봐. 완전히 건방져. 박철호는 또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맞지 않았죠. 김영태 부장이 급하게 상무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무님 진정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시죠. 나 이놈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상무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장의 말에 박철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있었죠. 상무는 코웃음을 치며 민수를 밀쳤습니다. 재수없게. 너 같은 놈은 평생 개처럼 살 거야. 알아들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죠. 박철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민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눈을 피했어요.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내 연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송년회 잘하고 있어요? 제가 곧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들를게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희가 여기로 온다고요? 민수는 급하게 답장을 보내려 했어요.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죠.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희가 정말로 온 거예요. 민수는 급하게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죠. 하지만 연희는 이미 민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연희는 민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뺨을 바라봤어요. 뺨은 아직 붉게 부어 있었죠. 연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민수는 아내의 손을 느끼며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민수의 아내라는 건 알겠는데 뭔가 분위기가 남달랐죠. 평범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하기엔 너무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풍기는 아우라는 범상치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박철호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무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민수와 연희를 보자 박철호는 인상을 찌푸렸죠. 뭐야, 당신이 누군데 여기 들어와? 박철호가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상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죠.
제 남편 뺨을 때린 분이 누구죠? 뭐? 남편? 박철호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희를 봤어요. 상무는 코웃음을 쳤죠. 아, 강사원 마누라. 갑자기 왜 여기 와? 송년회는 직원들끼리 하는 거야. 제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연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박철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폭행? 그게 무슨 폭행이야? 그냥 교육한 거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뺨을 때리는 게 교육인가요? 그래, 교육이야. 말 안 듣는 놈은 때려야 정신 차리거든. 박철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제 남편을 때린 거네요. 그래, 내가 때렸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박철호는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당신이 맞는 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철호를 바라봤어요. 상무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뭐야, 남편 뒤에 숨어서 살다가 이제 마누라가 나서 웃음래. 당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알고 있나요? 연희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철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누구긴 누구야. 평범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잖아.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연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죠. 연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제 명함입니다. 한번 보시죠. 박철호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표였죠. 하지만 명함을 읽어내려갈수록 상무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었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박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영태 부장이 급하게 명함을 주워들었죠. 그리고 명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그룹 회장님?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술렁였어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죠. 한국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자산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박철호는 입을 떡 벌린 채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연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그룹 회장 서연희입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죠. 박철호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직접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연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림없이 단단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연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입에 집중했어요. 태양건설은 저희 한국그룹의 협력업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희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박철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연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태양건설은 저희 한국그룹과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죠. 작년에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고요. 김영태 부장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한국그룹과 오래 거래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협력업체 직원을 이렇게 대하는 게 태양건설의 기업 문화인가요? 연희의 질문에 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박철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술에 취했던 정신이 순식간에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방금 전까지 횡포를 부리던 박철호는 이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상무를 바라봤어요. 말씀하시죠. 제가 실수요? 제 남편 뺨을 때린 게 실수인가요? 연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박철호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연희는 계속 말을 이었죠. 당신은 아까 제 남편에게 뭐라고 했죠? 평생 개처럼 살 거라고 했나요? 그건 제가 술을 마셨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모욕해도 되나요? 연희의 질문에 박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연희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도 다 보셨죠? 제 남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희는 다시 박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당신은 제 남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에게 사과하셔야죠. 박철호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희 옆에 서 있었어요. 상무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사원. 아니, 강 선배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상무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수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무님. 아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듯했죠. 김영태 부장도 급하게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부장님도 책임이 있으시죠. 옆에서 보고만 계셨으니까요. 연희의 말에 부장은 식은땀을 더 흘렸습니다. 그는 민수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강 사원, 아니 강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부장님.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연희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민수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다시 직원들을 바라봤죠. 제 남편은 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죠.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연희의 말에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남편은 제가 누군지 회사에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죠. 연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나서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연희는 박철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당신은 내일 아침 일찍 저희 본사로 오시죠. 이 건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겁니다. 회장님, 제발. 그리고 태양건설 대표님께도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니까요. 연희의 말에 박철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아까와 달리 따뜻했죠. 여보, 이제 집에 가요. 응. 민수와 연희는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박철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는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나왔죠. 밖으로 나온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연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나설 걸 그랬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찝찝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민수를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금요일 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늘 회사에 가면 어떻게 될까?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출근 안 해도 돼요. 연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가야 해. 도망칠 순 없잖아. 하지만, 괜찮아.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제가 마무리해야죠. 민수는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여의도역에 도착해서 회사 건물로 걸어가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느렸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선배님 출근하십니까? 네. 선배님?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냥 강 사원이라고 부르던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선배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에 도착해서 사무실 문을 열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민수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민수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선배님.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반말하던 후배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자리로 갔죠. 책상에 앉으려는데 이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선배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제가 탈게요. 아닙니다. 제가 타드릴게요. 이 과장은 민수의 대답도 듣지 않고 자판기로 갔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너무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김영태 부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장은 평소와 달리 공손한 태도였어요. 강 선배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네, 부장님. 부장님은 무슨? 편하게 김 부장이라고 부르십시오.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부장은 민수를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부장은 민수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강 선배님, 금요일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만 있었죠. 제 잘못입니다. 김 부장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철호 상무님이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으십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한국그룹에서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직접 사과했고 박 상무님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강 선배님께서 영업본부 차장으로 승진하실 예정입니다. 네. 차장이요? 네, 대표님 지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뺨을 맞았는데 월요일에는 승진한다고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제가 그럴 자격 있으십니다. 강 선배님은 5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온 민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민수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싫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사원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같이 점심 드실까요? 응. 가자. 두 사람은 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아니 선배님. 금요일에 정말 놀랐어. 그래. 부인이 한국그룹 회장이었다니. 완전 대박이잖아. 박사원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기 싫었어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죠.
오후가 되자 정말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장으로 승진했고 새로운 팀을 맡게 됐어요. 직원들은 박수를 쳤죠. 하지만 민수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원하던 걸까? 아내의 힘으로 승진하고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게 민수가 바라던 일일까? 집에 도착한 민수는 연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이요? 축하해요. 연희는 기뻐했지만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왠지 이게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연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실력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이제 온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준 건 맞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 몫이에요. 민수는 아내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민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차장으로서 새로운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민수는 여전히 일찍 출근했고 동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민수는 신규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민수의 말에 집중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프로젝트 일정을 설명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3개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해주세요. 네, 차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원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그들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죠.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차장님, 퇴근 안 하세요? 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저도 퇴근할게요. 같이 나가시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이 과장이 말했어요. 차장님, 요즘 팀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네, 차장님께서 팀원들 의견을 잘 들어주시니까요. 다들 일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가 추구하던 리더십이었어요. 위압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 민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었죠.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민수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연희가 준비한 저녁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회사는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팀원들도 잘 따라와 주고요.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연희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서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맞나 싶었어요. 아내 힘으로 승진한 거 아닌가 해서요.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저는 그냥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실력을 보여준 건 당신이에요. 고마워요.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민수는 설거지를 했어요. 연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친 민수는 연희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진짜 실력과 인품은 언젠가 빛난다는 거요. 제가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민수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결국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권력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요. 박철호 상무님은 권력은 있었지만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었죠.
민수의 말에 연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로 평가받는 거예요. 제가 리더가 됐으니까 팀원들을 존중하면서 이끌고 싶어요.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연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민수는 아내의 품에서 평온함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민수는 자리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차장님. 차장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팀원들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민수는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물 위로 햇살이 반짝였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 한 달 전만 해도 뺨을 맞고 모욕당했는데 지금은 팀을 이끄는 차장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운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쌓인 결과라는 걸. 그리고 곁에서 지켜봐준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민수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민수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민수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민수와 연희의 관계처럼 말이죠.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민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저녁과 함께. 민수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민수처럼 성실함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